하지만 계속 기다리는 것보다는 빨리 시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시간 되면 꼭 시작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련회 같은 경우에도 타임키퍼가 있으시겠지만 이게 전체가 움직이거나 그럴 때는 좀 이렇게 항상 맨 늦게 오는 분들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처음에 오시는 분들 기준으로 해서 시간 맞춰서 프로그램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안전특강 작년에도 우리 이성수 집사님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1년 지나니까 저도 잊어버리고 손을 어떻게 하더라? 뭐 이렇게 잊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다시 좀 이렇게 리마인드하는 다시 좀 되새겨보고 제가 좀 요청을 드렸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좀 맞춤형으로 좀 준비해달라고 그랬더니 아주 정말 잘 준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앞에 또 우리 실습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실습도 좀 해보시면서 알차게 오늘 안전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했는데 우리 소방교예요. 소방교 이게 진급이 올해 진급하셨대요. 네. 네. 월급도 올랐겠죠. 네. 네. 오늘 이성수 집사님 초대했습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전특강을 맡게 된 지금 포천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성수입니다. 네. 작년에도 안전특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했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는지 막 땀 삐질삐질 나서 긴장돼가지고 너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좀 괜찮겠다 싶은데 또 뵈니까 또 긴장이 되네요. 그러니까 오늘 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지루하지 않게 짧게 필요한 부분만 초점 맞춰서 안전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안전교육 순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벌, 뱀, 물림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 및 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실습 마네킹을 이용해서 실습 및 또 질문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교육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목차를 간단하게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한반도 통일 미래센터로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곳이 이제 저희 교회처럼 자연이 어울려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 실내에서도 활동하지만 실외에서도 뭐 밥 먹고 뭐 산책할 때나 아니면 외부에 활동할 때 가장 우리가 사고가 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여름에 이제 한참 벌이나 뱀이 기승을 부려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물림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간단하게 준비했고요. 요새 뭐 항상 재난은 끊이지 않지만 요새 또 더 난리잖아요. 아랫지방 같은 경우는 비가 진짜 많이 와가지고 지금 수재민들도 많이 생기고 사망자들도 생기고 또 얼마 전에는 또 그 광명시에서 며칠 전에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3명이 또 사망하고 또 여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재난은 항상 끊이지가 않아요. 저희가 막을 수가 없는 게 재난이고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런 안전 특강 또 안전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시면은 이럴 때 잠깐 집중해서 들으셨을 때 또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죠. 그리고 또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내가 또 지나가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기보다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조금 오늘 교육 들으시는 거에 집중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감사하기도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름에 찜통더위에 벌들이 뿔났다 벌에 쏘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한번 넘겨주세요. 네, 저희가 소방서에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출동이 있어요. 화재 출동도 있고, 뭐 교통사고를 나가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신변 확인권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출동이 있는데 생활안전 출동이라는 게 있어요. 생활안전 출동은 뭐냐면은 그 분류하는 것 중에 벌이 많으니까 벌도 있고, 또 뭐 붕괴, 또 끼임 사고, 뭐 엘리베이터 사고 이런 여러 가지 출동들을 묶어서 생활안전 출동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어느 연도에 생활안전 출동이 15,911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벌집 제거가 1,694건이었어요. 그만큼 생활안전
7, 8, 9월에 여름에는 그 저희가 벌집 제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의용 소방대라고 이제 시민 소방대가 있는데 그분들까지 나서서 여름에는 계속 같이 출동해서 벌집 제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름철부터 가을까지는 기온 상승을 하면서 이 겨울에 자고 있던 그 여왕벌들이 봄이 지나면서부터 알을 해서 부화를 하기 시작해서 벌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벌이 개체수가 갑자기 확 많아지면서 뭐 옛날에는 산이나 이런 곳이었는데 요즘에는 도시에서도 벌집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기온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래서 벌쏘임 피해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에 쏘여 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벌에 쏘이면은 기본적으로 붓고 가렵고 따갑고 이런 증상이 발생하고 더 심하게 되면은 이제 호흡계나 심혈관계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응급 상황이 생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하는 법, 대처법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넘겨주세요. 네, 보시면은 한번 더 클릭해 주세요. 네, 지금 이제 매년 생활하는 벌집 출동인데 7, 8, 9월에 유독 훨씬 많죠. 여기가 거의 벌집 출동에 저희 거의가 전부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나가는 것들은 보통 이 벌들이 이 계절이 지나면 다 죽어요. 여왕벌만 남은 채로 죽고 여왕벌은 어딘가 들어가서 숨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다른 계열사에 출동하는 거는 다 벌집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하시는 분들이 벌집이 있으니까 제거해 달라고 하는데 가면은 빈집이에요 다. 그리고 걔네들이 여왕벌이 죽어 있다가 여왕벌이 잠들어 있다가 내후년에 또 나와서 새로운 집을 짓고 거기 벌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7, 8, 9월에 폭주하는 벌 쏘임 사고.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9월까지도 이제 방심할 수 없는 지금 이제 우리가 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계셔야겠죠?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지금 보시면은 왼쪽 위에 저 자동차 보네트 위에 올라 있는 벌집 보이시죠? 저게 말벌집이에요. 말벌집. 그리고 그 옆에 엄청 크죠. 저만한 벌집이 있고 저거보다 더 큰 것도 있고, 네, 뭐 크기가 다양해요. 축구공부터 야구공부터 시작해서 배구공, 뭐 더 큰 공까지. 그 옆에 보면은 좀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는 벌집 모양 있죠. 저거는 이제 쌍쌀벌이라고 해서 저것도 말벌 종류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저희가 피해야 되고 좀 조심해야 되는 말벌집 유형이고요. 왼쪽 아래 보시면은 이게 뭘까요? 무슨 벌일까요? 예, 꿀벌이에요, 맞아요. 꿀벌. 꿀벌은 꿀벌도 싸요, 그렇죠? 근데 꿀벌은 우리가 건들지 않으면 안 싸요. 근데 옆에 있는 두 가지의 벌은 등검은 말벌이라 그러고 옆에 있는 게 이제 쌍살벌이라고 하는데 이 두 벌은 공격성이 심해서 저희가 공격하지 않아도 근처에 가도 걔네가 와서 공격을 해요. 그래,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두 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네, 한 번 더. 네. 보시면은 왼쪽에 꿀벌은 보시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개체수가 좀 작아요. 크기가 좀 작고 말벌에 비해서 노란 좀 털이 좀 많이 나 있고 좀 어떻게 좀 봐줘서 보면 귀엽게 생겼어요. 꿀벌은 귀엽게 생겼고 옆에 있는 벌들은 크기가 훨씬 크고 좀 색깔이 선명해요. 그래서 말벌 같은 경우 이 생김새를 보시고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되고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벌 쏘임 대처법을 이제부터 알려드릴 건데 우리가 조심해도 벌이 쏘이면은 이제 좀 대처를 해야겠죠? 이 카드 가지고 보면은 침이 보여요. 쏘이면은. 근데 이게 어디에만 꿀벌에게만 해당돼요. 꿀벌은 자기의 몸에 있는 침을 비상시에 자기가 위기를 느끼면 자기 몸에 있는 침을 빼서 쏴요. 그래서 꿀벌은 침을 쏘면 죽거든요. 자기 이제 내장이나 이런 것도 다 뜯어져서 죽어요. 근데 말벌 같은 경우에는 침이 나가는 게 아니고 자기 엉덩이에 있는 침으로 계속 찔러요. 그러니까 한 번 쏘 있는 게 아니고 말벌한테 공격을 당하면 말벌은 공격을 계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고 또 더 독성도 더 많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꿀벌 같은 경우에는 쏘이면은 보통 부종, 뭐 부어오름이나 뭐 통증 이 정도인데 침을 빨리 제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침을 제거할 때 카드 가지고 침이 꽂혀져 있는 부분에 반대 방향으로 톡 밀면은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내가 더 아플 수 있는 거를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고 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손으로 뺀다고 해서 손으로 빼서 잡아서 빼시면은 내가 이렇게 누르는 순간 거기 침 안에 있는 독이 몸 안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를 이용해서 살짝 톡 빼셔서 제거를 하시면 되고요. 네.
꿀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그냥 대처를 하게 되면은 별 일이 없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럼 이제 부종 통증이 생겨요. 꿀벌이도 말벌이고 다 보통은 부어오르겠죠. 부어오르고 통증이 있겠죠. 그럴 때는 상처를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으시고 얼음을 대주시면은 통증이 좀 줄어들고 부종도 빨리 줄어들게 됩니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나필락시스 증상이라는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벌에 쏘였을 때 이것도 알레르기 증상인데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호흡이 차고 이제 이제 종류별로 다양한 증상이 있는데 호흡기계 기침이 갑자기 벌에 쏘였는데 기침이 발생하고 가슴 통증 답답하다 그러고 호흡이 안 쉬어진다 그래요. 그럼 부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호흡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심혈관계 저혈압, 어지러움, 기력저하 갑자기 힘이 쭉 빠지면서 못 걷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화기계 구토하고 설사하고 막 체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벌에 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이게 아나필락시스 증상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벌에 쏘였다고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에 대한 면역 체계가 없으신 분들이 벌에 쏘였을 경우에는 이 증상이 나타나겠는데 이때는 이제 응급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그 부어오름, 뭐 통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대처해도 다 별일 없거든요, 보통. 너무 통증이 심하면은 뭐 진통제 먹고 병원 가서 뭐 진료 좀 받고 하면은 별로 없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빨리 출동을 해야 되고 병원에도 빨리 이송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아나필락시스 증상 이런 증상이 보이셨을 땐 빠르게 119에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벌에 쏘인 사람 봤을 때 나 자신도. 네. 그래서 말벌은 그냥 보면은 피하는 게 답이에요. 뭐 내가 뭐 잡겠다, 뭐 말벌집을 떼겠다,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고 나가면은 막 다 쏘이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면은 내가 제거하려고 F킬러 뿌리고 뭐 해봤는데 안 된다, 막 공격하고 하지 마시라. 큰일 나요. 왜냐면은 말벌 같은 경우는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팔에 쏘이거나 뭐 아나필라시스 증상이 없으시면은 괜찮으신데 그런 분들도 머리에 쏘이거나 목에 쏘이거나 하셨을 때 부종 때문에 호흡곤란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벌 같은 경우에는 피하시는 게 답이에요. 그리고 공격성이 세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119에 무조건 신고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도 출동하면은 그 보호복이라 그래서 그 뉴스에 보시면은 그 구급대원들이 입은 것처럼 뭐 이렇게 흰 색깔처럼 저희는 이제 완전 비닐로 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예 구멍이 없는 그걸 뒤집어 쓰고 저희도 가서 출동할 때 말벌집을 제거해요. 안 그러면 저희도 그거를 뚫고 들어오는 벌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말벌이 엄청 막 달려들어요. 저희가 제거하려면 자기 집을 제거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뭐 장갑부터 손까지 다 빈틈없이 테이프까지 감아가지고 하거든요. 벌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래서 항상 외투로 내 머리와 목을 보호하세요. 벌들이 많다면은. 그리고 신고 바로 하시고요. 예뻐서 벌이 꼬이는 게 아니었어요. 이러는데 벌들은 후각이 예민해요. 그래서 향수나 화장품 냄새를 맡고 더 공격을 하거든요. 색깔 같은 경우도 이제 밝은 색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 후각에 예민하기 때문에 향수나 화장 뭐 피할 수는 없죠. 내가 뭐 말벌 안 쏘이려고 향수나 화장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거에 예민하니까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알면 됐고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거 정리해 보면은 벌에 쏘일 경우에는 부종이 올라요. 말벌에 쏘이면은 그리고 통증이 생겨요. 이랬을 때 하는 거는 얼음찜질을 하셔야 돼요. 온찜질 하시면 안 돼요. 얼음찜질을 해서 통증을 가라앉혀 주시고 또 꿀벌 같은 경우에 침이 꽂혔을 때는 카드로 간단하게 제거해 주시고 손으로 제거하면 안 돼요. 카드로 제거해 주시고 또 아나필락시스 증상 호흡이 곤란하시거나 부어오르는 게 너무 심하고 뭐 저혈압처럼 기운이 없으시거나 하셨을 때는 빠르게 119에 신고하셔서 거기에 맞는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거를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뱀 교상, 뱀 물림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이거 보시면은 저기 동그라미 안에 뱀 보이시죠? 이게 지금 2025년 7월 16일 얼마 전인데요. 지난주에 그 산정호수에서 산책로 그냥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산책로에서 까치 살모사가 나타나서 거기에서 이제 여름에 저희는 수상구조대라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분들이 거기서 항상 낮에는 상주하고 계시면서
시민분들 안전하게 도와드리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잡은 거를 사진을 찍은 거를 저희가 이제 소방서에서 기사를 내서 한 부분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 이렇게 여름에도 벌뿐만 아니라 뱀도 기승을 부리기 시작해요. 이제 겨울에 잠을 자던 뱀들이 여름에 특히 수변 근처 물기가 많은 곳을 좋아하잖아요, 뱀이. 그래서 이렇게 저희 교회처럼 산인데 옆에 계곡물이 흐르고 이런 곳에 뱀들이 많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까치 살모사라고 해서 물리면은 바로 이제 독이 확 퍼지면서 응급 상황이 되는 아주 위험한 독사인데 저분들은 되게 편하게 잡으세요. 뭐 이제 뱀이 안 무서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시골에서 이제 자라고 옛날에 막 뱀 가지고 막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뱀 막 돌리고 놀았었다고 하셨다고 그런 것처럼 저분들도 용감하게 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라서 잡으셨는데 아무튼 이제 여름에도 뱀들이 많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우리나라에 보통 이제 평균적으로 네 가지 독사가 네 종이 있어요. 보시면은 살모사, 까치살모사, 쇠살모사, 유혈모기. 얘네들의 특징은 줄무늬를 보시면은 되게 가죽처럼 되게 어떻게 보면 이뻐요. 이쁜데 되게 선명하게 가죽이 잘 돼 있고 이 세 가지 보통 색이 어두운 색이 많은데 네 번째 뱀 보시면 유혈목이라고 있죠. 이게 보통 말하는 꽃뱀이에요. 꽃뱀. 꽃뱀인데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이게 꽃뱀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꽃뱀은 독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꽃뱀 안에도 일종 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면은 이 꽃뱀 같은 경우에는 물었을 때 얘가 진짜 꽉 물어야지 그 독이 이제 침투한다고 해가지고 문다고 해서 무조건 독이 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독이 없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꽃뱀은 괜찮아 하고 막 그냥 안 무서워하시는데 얘도 물면은 독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잘 보시 알록달록하죠 진짜 꽃처럼 네 그리고 보통 네, 한번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독이 없는 뱀은 구렁이 누룩뱀 좀 착하게 생겼죠 얘네들이 아까 걔네들보다는 네, 구렁이 누룩뱀 이런 거는 보통 특징이 뭐냐면은 독사는 머리가 세모네요. 세모나고 조금 날카롭게 생겼어요. 내가 딱 봤을 때 날카롭게 생겼는데 구렁이는 머리가 동그랗고 조금 동글동글하게 생긴 누룩뱀이랑 구렁이는 둘이 있고 저희가 만약에 물렸을 경우에는 자국을 보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 뱀 물린 자국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독사 같은 경우에는 물리면은 동그랗고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나요. 이렇게 얘가 물었을 때 이 물은 자국 그대로 자국이 나는데 일반 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일자로 이어져 있지 않고 일자로 되기 때문에 누군가 뱀에 물려서 뱀에 물렸어 했을 때 뱀이 도망가게 되면은 내가 얘가 독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뱀 물림 자국을 보고 119에 신고하실 때 판단해 주시면 되세요. 동그랗게 물렸다면 독사에 물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는 상황에 맞춰서 출동을 하게 되고 일반 뱀에 물렸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자국을 보셔야 돼요. 누군가 물렸을 때 또 내가 물렸을 때. 네, 아시겠죠? 동그란 자국, 일반 뱀은 그냥 이어져 있지 않은 일자 자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넘겨주세요. 네, 뱀에 물리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은 응고장애, 피가 굳지를 않고 피가 계속 흐르는 응고장애, 피가 굳어요. 피가 굳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마비, 떨림, 막 덜덜덜덜 떨고 이제 독이 퍼지기 때문에 몸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내부 안으로 독이 퍼지면서 위장관 출혈이나 비출혈 등 부종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뱀에 물렸을 때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일단은 뱀이 물면은 뱀도 공격성을 안 띠고 있어요 보통은. 근데 사람이 건들면은 얘도 무는 건데 보통 사람들이 뱀을 건들진 않잖아요. 실수로 밟거나 숯불을 지나가다 실수로 치거나 아니면 얘의 영역을 우리가 뭐 알지 못하고 지나갔을 때 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얘가 물고 가요. 왜냐면 공격하고 자기는 공격했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을 자기가 제압한 걸 알고 가요. 그러면 뱀이 사라질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내가 뱀의 그냥 특징을 좀 빠르게 파악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일단 뱀이 없는 곳으로 환자를 좀 평평한 곳으로 옮긴 다음에 눕혀서 최대한 그때부터 움직이지 않게 해야 돼요. 움직이면은 독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몸 안에 있는 독이 퍼지기 시작하면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눕혀놓고 119에 신고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네, 넘겨주세요. 네. 뱀에 물렸으면은 저기 발목에 물렸잖아요. 지금 그림 보시면은 발목에 물린 부위에서 10cm 정도 위에서 이제 주변에 끈이나 뭐 급한 경우에는 옷이라도 찢어가지고 묶어주셔야 돼요. 이제 독소가 퍼지지 않도록 묶어주셔야 되는데 너무 꽉 묶게 되면은 오히려 이 괴사나 독소가 여기 가둬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다리에 뭐 물린 부위에 근처에 더 독이 더 남아있고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 한 두 마디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조금 넉넉하게 묶어주셔야 되고 네, 상처 부위 세척 및 소독하셔야 되는데 소독까지는 못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흐르는 물에 닦아주셔야 돼요. 만지지 마시고. 그리고 상처 부위를 심장 아래쪽에 우리의 혈액이 이제 계속 퍼지는데 뱀에 물렸을 경우에는 독소와 혈액이 이제 섞여서 있는 거기 때문에 심장 쪽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독소가 흐르는 혈액이 심장 쪽으로 최대한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심장 아래쪽으로 최대한 펌핑으로 올라오지 않게끔 심장 아래쪽에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신속히 병원으로 가셔야 되는데 항독소가 있는 병원, 독소에 이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약품이 있는 병원으로 선정을 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일반 분들이 아실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런 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병원을 선정을 저희가 전화를 해서 그때그때 선정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119를 불러주시면 되세요. 119를 불러주셔서 네, 119 구급차 통해서 병원으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뱀에 물렸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얼음찜질은 이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까 부종 같은 경우에는 얼음찜질을 통해서 통증을 낮추라고 하셨는데 뱀에 물렸을 경우에는 이 독소가 비활성화 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이 얼음찜질 때문에 응고가 돼서 내 몸이 이제 독이 물리면은 저항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저항할 수 있는 물질조차도 얼음찜질을 했을 경우에는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얼음찜질을 하지 않고 그대로 냅두시고요. 이거는 옛날에는 많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계셨던 건데 요즘에는 이제 다 알고 계시는데 절개를 하거나 입으로 내가 드라마처럼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본인도 쓰러져요. 이제 그러면은 본인도 하고 쓰러지고 이 사람도 쓰러지고 절대 안 돼요. 네, 피부 절개 및 입으로 흡입하는 거 권장되지 않은 거 하지 않아야 돼요. 금지하셔야 되고요. 뱀에 물리신 환자분들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구토하실 수도 있고 막 배가 아프실 수도 있고 막 의식이 좀 저하되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막 정신 차리라고 물 먹이거나 이러지 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물을 먹이면은 이제 의식이 저하되거나 이제 좀 심해졌을 경우에는 이제 심정지 상황이 오거나 아니면은 의식을 잃게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기도가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런 물질 때문에 나오면서. 그래서 최대한 뭘 먹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병원에 가서 어떤 조치를 취할 때 금식 시간이 되게 중요해요. 뭔가 급하게 수술에 들어가거나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때 금식을 취한 시간이 적으면은 할 수 있는 치료도 못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이 사람 뭐 기운 차리라고 물 좀 먹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최대한 그냥 병원으로 빨리 가셔서 의사를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얼음찜질 안 되고요. 스테 안 되고요. 네, 물 주거나 뭐 먹을 거 주면 안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뱀이나 벌 물림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제 여름철에 숲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예방법, 뭐 대처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사실은 우리가 수련회 갔을 때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큰 일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보통은 내가 신고했을 때 빠르면은 5분, 그리고 진짜 근처에 출동이 많거나 내 주변에 있는 119 소방서가 뭔가 출동이 나가 있어서 운이 없는 경우에는 한 15분, 20분까지 걸릴 수 있지만 보통은 저희가 오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좀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구급차가 올 때까지 소방관이 올 때까지 예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오늘은 이제 실습도 해볼 가장 중요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폐소생술 CPR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심장이 정지했을 때, 그리고 또 여기 추가적으로 말하면은 미세하게 떨릴 때, 규칙적으로 떨리지 않을 때. 저희 심장은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도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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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데, 이게 정지했을 때는 무수축이라고 하거든요. 수축이 안 된다고 무수축이라고 그러고, 이제 심실 세동은 뭐냐면은 심장이 부두두두두 떨려요. 두두두두 떨리는, 이것도 불규칙적으로 혈액을 빵 뿜어줘야 되는데 떨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심장과 뇌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심장에서 혈액을 뿜어서 뇌나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을 해줘야 되는데, 혈액을 통해서 그게 안 됐을 때 우리가 수동적으로, 자동으로 되고 있는 심장을 수동적으로 돌게 해주는 게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자, 따라해보실까요? 깨알누사. 뭘까요? 깨알누사라고 하는데 줄임말인데, 그냥 내 머릿속에 딱 쉽게, 깨는 뭘까요? 예, 깨운다. 네, 알리는, 알은 뭘까요? 알린다. 네, 그리고 누는 누른다, 사는 사용한다. 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전체적인 심폐소생술의 큰 맥락인데, 일단 깨웁니다. 그리고 알립니다. 신고해주세요. 누릅니다. 그리고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거는 이 오늘 제세동기라고 해서 심장 충격기인데, 이 사용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사용한다는데, 자세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첫 번째, 깨우고 알리는 상황입니다. 내가 쓰러진 사람을 봤어요.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봐야겠죠. 숨을 쉴 수도 있어요. 누워 있는데 숨을 쉴 수도 있고, 저희도 막 숨 안 쉰다 뭐 한다 해갖고 나가면은 술 취해서 누워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네, 여러 가지. 무조건 저희는 이제 이 사람 쓰러졌다 하면 급하게 나가지만, 뭐 다행히도 그냥 진짜로 자고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술에 막 취하고 자고 있으신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으니까. 그래갖고 저희 일단 처음에 쓰러진 사람 보면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확인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몸을 흔들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외상이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쓰러진 경우에 위험한데, 내가 몸을 흔들었을 때 척추나 이런 다른 부분에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해볼까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옆 사람 어깨도 괜찮으세요? 네, 다들 괜찮으시죠? 네, 괜찮으시죠? 근데 했는데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없고 뭐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은 빨리 신고를 일단 먼저 해야 돼요. 여기 이영 목사님 119에 빨리 신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옆에 계신 분한테 이효일 장로님 119에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내가 아니라 상대방한테, 다른 사람한테 119에 신고해야 돼요. 물론 나 혼자 있을 경우에는 119 신고를 빨리 먼저 해야겠죠. 119 신고를 하고 스피커폰, 요새 이제 스피커폰은 있잖아요. 119 신고하고 이 사람 상태를 봐야 됩니다. 깨알. 자, 그 다음에 네, 누르고 넘겨주세요. 네, 가슴 압박. 오늘 배울 이 심폐소생술의 가장 중요한 게 가슴 압박이거든요. 가슴 압박은 30회, 한 서클에 30회예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30회에서 이게 5바퀴가 돌면 30회에 인공호흡 2회거든요. 근데 오늘은 인공호흡은 안 해볼 거예요. 인공호흡도 원래는 옛날에 가르쳤는데, 인공호흡보다 중요한 건 가슴 압박이 제일 중요하고요. 인공호흡 같은 경우에는 뭐 입에 이물질이 있거나 이제 뭐 이제 토한다거나 피를 흘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일반 시민들도 하기 힘든 그런 거기 때문에 혈액을 돌게 하는 가슴 압박의 부분에만 요즘에는 좀 중점을 해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일반인들이 인공호흡을 했을 경우에 제대로 호흡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도 되게 확률이 낮기 때문에 가슴 압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 동그라미 점도 있고, 또 어느 부분으로 눌러야 되는지도 있고, 또 90도로 이제 무릎을 꿇고 한다, 그리고 깍지를 어떻게 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한 거는 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네, 뭐라고 조그만 글씨 써 있는데 무한 반복이라고 써 있어요. 무한 반복. 지금 말한 거를 무한 반복하시면 돼요. 누르는 거를.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따가 나오셔서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계속 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119가 도착하거나 제세동기라고 하거든요. 이게 요즘엔 심장 충격이라고 하는데 이 제세동기가 도착해서 패드를 부착하고 여기서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겠습니다. 물러서세요 할 때까지 계속 누르셔야 되는데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로 반복하시고 인공호흡을 안 하게 되면 30번 하시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잠깐 한 2, 3초간 보고 다시 30번 하시고 해서 이거를 보통 저희가 5번을 하는 게 한 사이클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출동해서 뒤에 구급대가 늦어질 경우에는 그 가슴 압박을 계속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도 5사이클 정도를 하고 교대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랑 교대를 하면서 하거든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중단하냐?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쉬거나 움직임이 명확할 때 또는 이제 뭐 완전히 사망해서 이제 이걸 돌이킬 수 없을 때 중단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저희도 판단하지 않고 일반인들도 판단하지 않고 의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중단하는 경우는 이 사람이 괜찮았을 때 하고 깨어나거나 아니면 갑자기 숨을 쉬거나 기침을 하거나 움직일 때 그때는 이제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시면 되세요.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제 이게 심폐소생술 할 때 우리가 손을 사용해서 압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알고 있는 경우가 이렇게 깍지를 끼고 양손으로 압박을 하는 거예요. 내 몸에 무게를 실어서 압박을 하는 건데 이게 연령별로 조금 달라요. 이것도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생후 뭐 이제 영아부터 영유아 이제 신생아부터 만 1세 정도까지 이게 보통 몸무게로 정해져 있거든요. 10kg 이하는 이제 영유아 한 5kg, 5kg에서 10kg 사이를 영유아로 보고 한 20kg 이하를 이제 소아로 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성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데 딱 봤을 때 이 손가락으로 해요. 영유아는 손가락으로 심장을 왜냐하면 손으로 하게 되면은 이 심정지도 문제인데 주변에 있는 장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파열돼서 그것 때문에 또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 2개로 심장 부분을 하는데 어디 정중앙 저 보시면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저 꼭지 사이에 정중앙 바로 아래. 네. 자 이거는 다 동일한데요. 지금 한번 자기 몸을 만지시면은 우리 여기 명치 있죠? 명치 있고 명치에서 살짝 올라가면 이제 갈비뼈가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흥상돌기라 그래서 이 부분을 압박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또 폐를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은 조금 내 가슴 사이에 좀 약간 넓적한 뼈가 있어요. 이렇게 넓적하게 퍼진 뼈가 있어요. 다시 명치에서 살짝 올라가면 갈비뼈가 만나고 거기서 조금 한 2, 3cm 정도 올라가시면은 단단한 뼈가 있거든요. 내 몸 눌러보시면은 이 부분을 손바닥에 있는 끝부분으로 압박하시는 게 올바른 심폐소생술의 압박 지점이에요. 이거는 아이들 같은 경우 그러면은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찾아서 하시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동했을 때는 제거를 하고 해요. 왜냐하면 압박을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일반인 분들은 그런 것까지 또 성별이 또 다르고 성별이 같아도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래도 이제 최대한 이 지점을 찾아서 압박을 해주셔야 되고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2개로 4cm로 그리고 분당 100에서 120회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한번 할 때 어떤 리듬인지 한번 해볼 건데요. 그리고 소아 같은 경우에는 한 손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갖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흉골, 가슴뼈 아래 2분의 1 지점이라는데 보통 비슷해요. 만져보면은 이 넓적한 뼈 있죠? 명치 위에 있는 넓적한 뼈. 명치 바로 위에 만나는 점보다는 살짝 위에 있는 넓적한 그 뼈를 누르시면 되세요. 그리고 성인은 손꿈치 2개를 사용해서 5cm 깊이. 이제 영유아 같은 경우는 4cm고 소아는 4, 5cm고 성인은 5cm인데 사실 내가 누르는데 뭐 몇 cm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더 많이 눌러야 돼요. 네. 내가 무서워서 보통 저희가 심폐소생술 하는 경우는 뼈가 으드득 으드득 소리가 나요. 주변에 있는 뼈가 사실 금이 조금 가면서 하는데 그 정도로 해야지 수동으로 심장 마사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소리가 나올 텐데. 네, 재생해 주시면 돼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저기 보시면은 저기 제세동기 지금 이제 자동 이제 심장 압박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얘 같이 짝꿍으로 있는 자동 제세동기라고 있어요. 요즘에는 심장 충격기라고 하는데 저게 어떻게 지금 되는 거냐면요. 여기 안에 보면은 두 개의 패드가 있거든요. 이 패드를 어떻게 부착했을 때 심장이 어떻게 다시 뛰는지 하는 건데 혹시 한 번 더 재생시켜 줄 수 있으신가요? 뒤로 넘기셔서. 네. 자 보시면은 패드가 여기 뭐지 쇄골뼈 밑에랑 갈비뼈 쪽에 있죠. 지금 심장이 지나가는 부분을 전기를 통해서 저 보시면은 심장이 두두두두두두두두 뛰죠. 심장이 규칙적으로 안 뛰고 두두. 근데 저 전기 충격 줬을 때 뚝뚝 두근 두근 하고 다시 규칙적으로 뛰죠. 아까 전에는 미세하게 드드드드드드 떨리는 그거를 이제 심 넘겨보시겠어요? 예, 넘겨보시면은 네, 계속 뒤에 나오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자동 심장 충격기라는 게 뭐냐면은 심실세동. 심실세동이 뭐냐면은 계속 지금 얘기하면 불규칙적으로 계속 수축을 해요. 심장이 쿵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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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드드드드드드 떨리는 경우에도 이것도 심정지로 보거든요. 저희는 똑같아요. 심정지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이 붙인 패드가 판단을 해서 전기 쇼크를 주라고 하면은 버튼을 눌렀을 때 전기 쇼크를 일시적으로 주면은 심장이 다시 규칙적으로 뛰게 하는 심장을 소생시키는 기계인데요. 자, 다시 한 번 넘겨주시겠어요, 잠시만. 네, 보시면은 이제 자동 제세동기 AED라 그랬는데 이제 너무 어렵잖아요, 말이. 그래서 심장 충격기라고 요새는 그냥 쉽게 부르고요. 보시면은 지금 잠깐 한번 봐볼게요. 이게 실습용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방금 말씀드린 패드예요. 패드가 두 가지가 있고 여기 보면은 전기 커넥트가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빠져 있어요. 보통 빠져 있고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기 똑딱 보면 구멍이 두 개 있어요. 꽂으시고 하시는데 이거는 누가 하냐? 압박하고 있는 사람은 못 하겠죠. 이 사람 압박을 계속 해야 돼요. 사람이 한 명 더 있을 경우에는 아까 전에 우리가 119에 신고할 때 구체적으로 지시하라 그랬잖아요. 뭐 목사님 119에 신고해 주세요. 그럼 옆에 있는 장로님 제세동기 좀 찾아주세요. 하면 이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세동기 갖고 오시면은 자 볼게요. 이게 실습용으로 나온 건데 키게 되면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면은 오게 되면은 전원을 킵니다. 성인용 모드입니다. 자 성인용 모드 확인해 주십시오. 패드를 확인하려면은 패드에 부착된 이 비닐 같은 것들이 있어요. 패드 사이에 있는 필름을 제거하세요. 이 필름을 제거하게 되면은 이 끈적끈적하거든요. 패드를 확인해 몸에 딱 주십시오. 붙여요. 몸에 딱 붙여서 전류가 통할 수 있도록. 근데 어디 붙이라 했죠? 위치를 확인하여 부착하십시오. 네, 쇄골뼈 밑에랑 심장. 근데 우리 심장이 어디 있어요? 약간 좌측에 있죠? 좌측이기 때문에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보다는 이렇게. 환자와 접촉 금지. 자, 지금 보시면은 전기 충격 준비 중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종료 중입니다. 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한 명은 압박을 계속하고 있어요. 신고를 했고요. 한 명은 압박을 계속하고 있고요. 한 사람이 제세동기를 보여요. 참고로 저희 그 한반도 통일미래센터에도 이정훈 지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다 있대요. 이게 홀마다 다 있기 때문에 진짜 유사시에는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요즘엔 편의점에도 있어요. 편의점에도 비치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려면은 그리고 아파트 경비실에도 있고 관리사무소에 있고 다 보시죠. 네, 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물어보세요. 자, 여기 그리고 이게 진짜 쉬운 게 뭐냐면은 얘가 다 설명해줘요. 얘 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한 명은 압박을 하고 있고 한 명은 신고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패드를 바닥에 확인해 놓고 주십시오. 이걸 켰어요. 패드를 확인해서 연결한 다음에 패드 사이에 있는 필름을 제거하세요. 네, 그럼 말대로 떼요. 그럼, 패드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럼 보면은 여기 위치가 그림이 있거든요. 이따가 한번 보세요. 패드 부착 위치를 확인하여 부착하십시오. 부착 위치 확인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위치는. 환자와 접촉 금지. 그럼 접촉 금지는 왜 하냐면은 심전도 분석 중입니다. 얘가 심전도 분석을 해요 기계가. 그래서 이게 심실세동인지 접촉 금지.
무수축인 경우는 압박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압박을 계속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전기가 충전되는 소리예요. 깜빡이죠? 그러면은 전기 충격을 가하려면은 사람이 붙어 있으면 안 돼요. 붙어 있는 사람도 바로 쓰러져요. 전기 충격이 강하기 때문에 모두 물러나세요 한 다음에 물러난 걸 확인이 되고 나서 이거를 설치한 사람이죠. 눌러요. 그러면 가해졌다면 이 사람이 탁 뛰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흉부 압박 시작하죠. 그리고 바로 나와요. 이 리듬에 맞춰서 하면 돼요. 딱, 딱, 딱. 되게 쉽죠. 그리고 되게 친절해요. 이 리듬도 알려줘요. 자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30번 할 거거든요. 30번 압박하고 인공호흡 이해였죠? 들리세요? 돌리죠. 인공호흡 소리까지 알려줘요. 근데 인공호흡은 좀 생략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또 30번 하고 이거를 5번을 한 사이클이라고 생각 5번을 반복을 시켜요. 그럼 이게 만약에 구급대가 그 전에 오면 다행이지만 이거를 설치하는 순간까지도 구급대가 어찌 피치 못한 사정을 못 왔어요. 근데 이게 설치가 되면은 굉장히 거기 있는 일반인 분들도 되게 구급대원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얘가 리듬도 알려주고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네, 이 제세동기가 요새는 교육을 되게 많이 하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네,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이런 얘가 가이드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도 이따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AED의 줄임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동화된 외부의 제세동기라고 하는데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제세동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자로 보면은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덜제, 없애다라는 뜻의 덜제, 가늘제, 가는 움직임을 없애준다. 그래서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제세동이라고 하는데 심장 충격기라고 하시면 돼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수축이 아니라 심실세동, 떨릴 때. 그거는 누가 판단한다? 이 기계가 패드를 붙였을 때 판단을 합니다. 이거를 통해서 얘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붙여주신 상태에서 압박 계속 하셔야 돼요. 압박을 띄는 순간은 뭐냐면은 패드를 붙이는 순간에도 한 사람은 압박하고 한 사람은 그 사람 피해서 붙여야 돼요. 그러고 나서 떨어지는 순간은 뭐냐면 얘가 얘기해요. 심전도 분석 중입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하면은 압박도 멈추고 잠깐 물러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얘가 심장 충격을 줘야 된다 싶으면은 심장 충격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면은 사람이 다 물러선 상태에서 쇼크 버튼만 누르면은 되고요. 이렇지 않은 경우에 계속 압박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 사람이 심실세동이 아니고 무수축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박으로 계속 혈액을 펌핑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무수축 상태로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누른 사람도 피해야 돼. 네, 누르는 사람은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환자 몸에만 접촉이 되지 않으면 돼요. 전류가 그 환자 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진짜 같이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여름에 이제 물놀이 이제 갔을 때 물놀이에서 이제 익수하신 분들 꺼냈는데 신정지 상태일 수 있잖아요. 그럼 제세동기를 구해서 하게 되면은 물이 묻으면 우리가 전기가 더 잘 흐르잖아요. 그래서 물기를 다 제거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물을 통해서 나한테 옮을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한테. 그때 물기도 제거해야 되고 떨어져야 된다. 중요합니다. 그 자동 심장 충격기는 자동으로 측정을 해주죠. 역할이에요. 그리고 제세동이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사용자에게 안내를 해줘요. 이 세 가지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할 수 있으면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으면 무조건 사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도 항상 소방차 안에 들고 다니고 구급대원들은 더 전문적인 기계 들고 다닙니다. 옮겨주시면. 자, 4가지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데 전원을 켠다, 패드를 부착한다, 리듬 분석하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쇼크하라면 쇼크하고 압박하라면 압박하라고. 얘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제세동 실시한 다음에.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보면은 이제 이거 아까 그 소리가 아까 안 나왔는데 소리가 나오게 재생할 수 있나요? 이 보면은 이 소방학교에서
근데 급하면은 수축만 해요. 하나, 둘, 셋, 넷 하면은 피가 나왔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나가는 것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딱, 딱, 딱 하면서 내가 심장이 자동으로 뛰는 걸 수동으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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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해주는 리듬이 중요해요. 그래서 띠, 띠, 띠 아까 나온 게 이거 리듬에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계속 누르고 있어도 소용없고 너무 빨리 눌러도 이게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또 대표적인 노래는 어머나도 어머나 어머나 이러시마세요. 좀 급박한 상황이지만 연습하실 때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물론 노래를 부를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이거를 평상시 연습하실 때 해놓으시면은 좋습니다. 자 뒤로 쭉 넘겨보시면은 아까 전에 우리 저기 아까 그 손가락 모양이랑 수직으로 한다 그 사진 있잖아요. 그쪽으로 한번 혹시 가실 수 있으신가요? 이제부터 좀 실습을 좀 해볼 건데요. 네 이거 보시면은 압박 지점 보이시고 자 손 한번 이렇게 딱 펼쳐보세요. 그 다음에 깍지를 끼세요. 깍지를 끼시고 최대한 제끼세요. 이렇게 이 깍지 낀 손으로 제껴서 손 내 밑에 바닥에 밑에 있는 부분이 쭉 나오도록. 왜 이렇게 하냐면은 내가 이렇게 압박했을 경우에 압박점을 정확하게 누르고 이렇게 제끼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낀 손가락 있죠? 이 손가락 끼는 이유는 내 몸무게를 싣기 위해서 두 개를 끼는 건데 이 지점이 더 먼저 닿아서 압박 지점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제껴서 이 부분만 딱 닿을 수 있게 제껴주고 90도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따가 이제 나오셔서 하실 텐데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야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은 힘이 안 실려요. 이렇게 하고 지점을 찾아서 하나 둘 셋 하고 최대한 90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실습을 대표로 좀 하시고 자유롭게 나오셔서 한번 쭉쭉 해보실 거예요. 자 혹시 지원해서 한번 해보실 분 계신가요? 네, 두 분이요, 두 분.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시고, 네, 네, 장로님 나오시고, 장로님 나오시고,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노래는 뭐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지금 보시면은 이제 쓰러진 사람을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하죠? 자, 역할을 하실 분이 목사님이 혹시 압박하시려요? 누가 압박하시려요? 아, 네, 이쪽으로 하는 네, 거예요? 두 개조로 포지션 한번 정해보실게요. 뭐 하시겠어요? 선생님 치셨습니까? 신고 좀 해주세요. 아, 네. 야, 저 지금 먼저 몇 개는 아니에요? 이거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자, 지금 보시면은 발견하셨으면은 첫 번째 뭐죠? 깨우기. 깨우죠. 깨알 유사 기억하세요? 자, 깨우세요. 어깨를 두드리면서 네, 여기 누르시죠. 어깨 좀 강하게 어깨는 좀 강하게 두드리셔야 돼요. 아무 소리도 안 해. 네,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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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의식이 없죠? 그러면 알립니다. 뒤에 계신 안경 쓰신 분. 네, 맞아요. 정확해요. 안경 쓰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저한테도 한번 뭐라고 하셔야 될까요? 세동기. 세동기 좀 갖다 주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딱 검은 옷 입으신 분 세동기 갖다 주세요. 하고 즉시 누릅니다. 깨알 누르기. 자, 네. 자 하실 때 제가 한번 처음에 잡아드릴게요. 자, 깍지 끼시고 딱 써주세요. 딱. 그리고 내가 이 사람 몸에 최대한 붙어야 돼요. 그래야지 압박하기가 쉬워요. 최대한 붙으셔서 엉덩이를 살짝 집어넣으시고 90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누르는데 자 시작해볼게요. 지금 압박 지점 여기 보셨죠?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30회만 시작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예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잠깐. 이렇게 해서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요.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근데 끝이 아니에요. 계속 압박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세동기 가지고. 네, 세동기를 한 명이 가져와야 돼요. 목사님 세동기 가져가실게요. 그러면 압박을 하고 있으면은 세동기에 도착합니다. 자, 압박 시작해요. 시작.
자, 그러면은 원선언은 여기 와서 환자 옆에 이걸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끄세요. 누르면 성인은 모두입니다. 네. 그리고 패드 보시면은 확인해 주십시오. 헤드 확인하면은 여기 필름이 있거든요. 패드 사이에는 지금 필름을 필름이 잘 제거하세요. 떼다 치고 패드를 네. 확인해 주십시오. 자, 여기 압박하고 있는 사람 보시면은 자 중요한 거는 여기 위에 보실 때는 그때는 계속 하고 있어요. 위에 계속 압박을 해야 돼요. 압박 계속 하고 자 쇄골 밑에를 붙이셔야 돼요. 쇄골 위에 쇄골에 닿으면은 전류가 효과적으로 흐르지가 않아요. 뼈 때문에 뼈가 전기를 먹어서 쇄골 아래 그리고 갈비 밑에 전기 충격 중지입니다. 자 모두 물러나세요 하셔야죠. 압박하시는 분이 물러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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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러나세요. 깜빡이는 버튼을 자, 누르면 네. 전기 충격이 가해집니다. 전기 충격하시고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전기 충격 가해지면 흉부 압박을 시행하십시오. 그러면 계속 시행하시면 돼요. 띠. 자 이렇게 저좀 느려지시죠 이제 힘드시니까 네 됐습니다. 네 자, 박수 한번 치세요. 되게 정신 없죠. 네. 감사합니다. 모두 먹어야겠다. 모두 먹어야겠어. 운동이 필요하세요. 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해주셔야 되고,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압박하시는 분을 계속 바꿔주셔야 되고, 그리고 주변 분들은 신고를 하셨으면은 구급대원들이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길 앞에 나가 있거나 아니면 안내를 빨리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차량 유도를 빨리 해주셔서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은 데서도 많이 쓰러지시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벗고 계시니까 저희는 근데 어떻게 남녀 불구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상황 정리를 해주셔야죠. 뭐 주변에 있는 분들 옷 다 입고 하거나 이분 뭐 좀 덮어주시거나 어쨌든 저희가 조치할 때는 벗겨야 되는데 이제 조치를 취하시거나 약간 이런 주변 분들은 좀 침착하게 최대한 침착하게 울고 막 이렇게 당연히 하시는 분들 많아요. 막 가족들이 그러면 당연히 울고 정신이 없으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그 상황에 좀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압박하는 사람이 최대한 많으면 좋고요. 제세 동기 준비한 사람, 그 신고는 무조건 해서 유도하고 안내해주는 사람 이렇게 하는데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은 자유롭게 나오셔서 한 10분 정도 한번 압박을 해보실 거예요. 압박을 하시는데 자 2인 1개조로 하셔서 뭐 주변에서 보시고 같이 하셔도 되는데 나오시면은 자 자세를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내가 최대한 이 사람 몸에 밀착을 해야 돼요. 멀어질수록 힘들어요. 이렇게 힘이 안 받아서 가깝게 돼서 내 몸의 무게를 90도로 누를 수 있도록 하는데 누르는 지점은 어디냐? 여기 보시면은 이 인형 같은 경우는 되게 친절하게 이 동그란 지점이 있어요. 연습용이기 때문에 동그란 지점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체형이 다 다르니까 살집이 많으신 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쉽게 우리가 가르칠 때는 이 젖꼭지 사이를 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젖꼭지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알려드린 방법이 이 명치 사이에 3cm 정도 위로 명치는 누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명치는 눌러서 3cm 정도 위로 압박을 하셔야 되고요. 최대한 몸을 밀착한 상태에서 자 순서대로 제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첫 번째 깨운다.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목사님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뒤에 계신 장로님 제세 동기 좀 갖다 주세요. 하고 바로 압박 시작합니다. 압박 시작할 때는 깍지를 낀 상태에서 자유롭게 나오셔서 보셔도 되세요. 네, 일어서서 나오셔서 보세요. 하시고 시작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원래 인공호흡 저희는 하거든요. 인공호흡 할 때는 기도를 확보를 해줘야 돼요. 인공호흡 안 해도 30번 하시고 고개를 턱을 살짝 밀어서 기도 확보해 주시면은 좀 더 이 사람한테 좋을 수 있어요. 기도 확보 살짝 확 젖기시면은 척추 손상이 가기 때문에 살짝 제끼시고 또 하시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제세동기를 구해오면은 패드를 부착하고 쭉 순서대로 이어가시면 되세요. 지금부터 이제 좀 자유롭게 나오셔서
안 하신 분들은 뒤에서 좀 보시고 한 번씩 해보세요. 지금 기회가 있으실 때, 네. 모두 일어서세요. 네, 모두 일어서서. 질문 한 가지. 제가 그거 잠깐 했는데요. 지금 에어컨이 있는데도 땀 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바깥에 기온에 더울 때 이거 한 번 하면 땀 뻘뻘 흘리고 힘들어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해야 되는데 다음 사람은 내가 어떻게 찾아요? 다음 사람이 없으면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할 때 그냥 하세요. 아니 근데 못하면은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네. 내가 나까지 쓰러지면 안 돼요. 내가 신고한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진짜 내가 너무 힘드셨죠. 근데 진짜 내가 숨이 턱 빠지고 내가 쓰러지고 핑핑 돈다면은 하지 말아셔야죠, 당연히. 네.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재빨리 안내만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보통은 그 사이에 구급차가 와요, 그 전에. 30회씩 5번 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40회씩 5번 하는 것을 중간에 딴 사람하고 교대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 이제 근데 이제 바로 이동을 해야 돼요. 손 이동. 바로. 왜냐면 30까지 하면은 5초가 되지 않게끔 그 사람 그러니까 바로 하고 계시면 반대쪽에 무릎 꿇고 기다리고 계셔야 돼요. 다음에 하실 분이. 30 하면은 하나, 둘 교대해서 왔다 갔다 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수축, 이 심장 마사지가 10초, 5초 이상은 끊이지 않게 하셔야 돼요. 분석할 때 빼고는 분석할 때는 뭐 다음 사람이 분석하시니까. 반대쪽에서 기다리고. 네, 그러면 더 좋죠. 여기 한 명 있고 저기 한 명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돌아가면서 하실 수 있으시니까. 자, 지금 나오시면은 뭐 두 분이나 세 분이서 짝을 지으셔서 한번 압박해보세요. 제가 봐드릴게요. 한 번씩만이라도 눌러보시고 한 번씩 지금 1시 30분이거든요. 1시 40분까지 좀 잠깐 실습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한번 나와보세요. 정정은 해 나오고. 네. 저쪽에. 자, 첫 번째. 자, 지금은 네, 괜찮으세요? 네, 이거 해보셔도 되고요. 괜찮으세요? 이게 익숙해지셨으면은 압박만 해보셔도 되세요. 어떤 느낌인지. 이 기계는 굉장히 규칙적으로 튕겨줘요. 근데 네. 큰일 나요. 네. 압박 한번 해주세요. 괜찮으세요? 시선이 누세요 왔어요. 아주머니 자, 119 신고 좀 부탁합니다. 나오셔서 제세동기도 한번 만져보세요. 네. 충격 기종 갖다 예. 자, 이거 계속 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엉덩이 좀 더 집어넣고 허리를 좀 더 집어넣고. 리듬 맞춰? 나가요. 보시면은 보이세요? 애들 그쪽 위치 보이시죠? 하고 보셔야 돼요. 조용히 살짝 피해주시고. 그거는 하겠습니다. 약간 요거보다 약간 옆에 보시면 체스트 여기까지 여기 왼쪽 있죠? 살짝 왼쪽. 그래서 저를 막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이로 심장 사이로 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훌륭하십니다. 흔드시면 그만 흔들려요. 네,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 몇 번 하셨어요? 패드를 확인해 주십시오. 네,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죠? 자, 지금 좀 기다려주세요. 어차피 이거 하나로 정신 없어요. 괜찮아요. 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전원부터 바로 켜주셔야 돼요. 아니, 계속 하셔야 돼요. 환자가 저쪽 근데. 그러면 이제 모두 물러나세요. 가셨어요, 그분. 네, 모두 물러나세요. 아니요. 자, 모두 물러나세요 하고 잠깐 기다립니다. 전기 충격 준비 중입니다. 누르세요. 아니 뭐라 그럴 거야? 불빛이 네, 깜빡이는 것을 누르세요. 바로 누르세요. 전기 충격 바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해주셔야 돼요. 아 또? 네. 자, 네, 됐습니다. 또 다른 분 한번 나와서 여성분들도 한번 네, 나오셔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저씨 일어나세요. 한번 해보세요. 괜찮으세요? 근무 중입니다. 괜찮으세요? 자, 한 번씩만 해보세요. 네. 여기 맞춰야 되겠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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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앞뒤로 벤치가 작으니까. 폐교 부착 위치를 확인하여 네, 이거는 이렇게 이동하시면은 딱 되거든요. 환자와 접촉 금지. 접촉 금지 모두 물러나세요. 압박하시는 분들 물러나고. 신장적 10초 좀 안 되거든요, 이게. 네. 실제로는 더 빨리 되기도 해요. 네. 그러면 접촉 금지하고 전기 충격 준비 중입니다. 이게 충전하는 거예요, 지금. 전기를 깜빡이면은 바로 눌러주세요.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자, 다시 흉부 압박을 시작하세요 하면은 바로 준비했다가 띡띡띡. 이게 제세동기에서도 나오지만 나오네. 신나게 실수니까 신나게. 맞아요. 네, 됐습니다. 이게 119에 신고하시면은 휴대폰으로 보통 켜놓잖아요. 그러면 119에서도 이걸 켜줘요. 리듬을. 네. 그리고 영상 통화가 가능하면은 옆에 계신 분 영상 통화하면 영상 통화하면서도 뭐 거기 안에서 구급대원들이 어디 지점을 압박하라 이것도 다 알려줘요. 요새는 상황실이 저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전문 하시는 분들 해주셔요. 보시면은 압박만 좀 괜찮을까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시오. 네. 괜찮으시오? 의식이 없으면 저한테 119 신고 좀 해주세요. 119 신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있어요. 자, 고개 숙이고 119 신고해 주세요 하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엄청 많아도 신고를 안 해요. 이거 신고하세요. 그러면은 서로 눈치 봐요. 누가 신고하지? 얘가 신고하겠지. 얘가 신고하겠다고. 그래서 딱 이렇게 장로님 신고하세요. 대통령님 갖다 주세요. 네, 그렇게 두 개 네, 얘기하시면은 알겠습니다. 바로 압박 시작하시면 돼요. 시작. 자, 몸을 좀 최대한 붙이시고, 네, 엉덩이를 집어넣으세요. 엉덩이를 안으로 집어넣으세요. 몸을 세우세요. 그리고 내 손을 최대한 당기고, 둘, 셋, 넷, 이게 규칙적이죠. 딱 들어가면서 나와야 돼요. 박씨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아주 지금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누군가 제세 동기를 갖고 오겠죠? 그리고 이 음성에 따라 들으시면 돼요. 네, 살아났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거긴 안 된 것 같아요. 살렸어. 네, 하실 때 나오세요. 누가 하실 분들. 네, 내 입으로 해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하셔도 되는데 그거는 뭐 거기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압박만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네, 압박만 한번 해보시고요. 제세 동기도 한번 켜보시고. 자, 신고 이제 다 신고 다 했다고 치고 압박만 조금 해보시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손 날리죠? 여기 뚱한 거 있죠? 여기 딱 하고 몸을 세우셔야 돼요. 이렇게 최대한 내 몸을 세워서 몸을 앞으로 실은 다음에 손가락 깍지가 방해 안 되게 최대한 제끼고 그 상태에서 곡선이 아주 자세 좋으세요. 자, 시작. 하나, 둘. 곡선 좀 빠르세요. 네, 내가 들어간 만큼 나와야 돼요. 열 번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좀더 힘차게. 이게 실제로 하면은 사람이 얘는 조금 딱딱해요. 그리고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근데 살집이 좀 많으신 분들을 하게 되면은 몸이 흔들려요, 내 몸이. 갈비뼈도 느드득거리고 내 몸이 중심이 안 잡혀요. 살집이 많으신 분들은 실제로 하면은. 그리고 이거 느낌은 되게 내가
얘가 눌러지면 나오는데 느낌만 한번 받으셔도 뭐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면은 나온 느낌이 없어요. 하는 거하고 한 거하고 다르기 사람에 때문에. 따라 실제로 하면은. 그래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게 나오세요. 갈비뼈 다 나가요. 네, 다 나가요. 그게 근데 제대로 한 거예요. 네. 갈비뼈가 안 나간 만큼 누른 거면은 심장이 눌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여기 안에 심장이 있는 거예요. 숨으시게 되면 갈비뼈. 네, 그래서 갈비뼈는 이제 뭐 자동으로 붙잖아요.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살면 갈비뼈는 붙어요. 네. 근데 이제 옛날에는 갈비뼈 했는데 뭐 저희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는 것처럼 했는데 나 갈비 부러졌으니까 저희 보상해라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법 아시죠? 네. 응급 상황에서 조치를 취하는 거에는 법적으로 책임을 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뼈가 부러지더라도 내가 이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행동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마지막이니까 잘 나오셨어요. 마지막이시니까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두 분이서 같이. 자, 시작. 처음에 깨운다. 괜찮으세요? 어깨를 두드리고. 자, 세게 두드리셔도 돼요. 어깨는. 괜찮으세요? 의식이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알린다. 저기 맨 하얀 옷 입으신 분 신고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뒤에 앉으신 분은 제재동기 좀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압박 시작합니다. 압박하실 때 손깍지 끼시고 몸을 최대한 붙인 상태에서 엉덩이를 집어넣어서 네, 몸을 세우세요. 일단 몸을 세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상태로 바로 압박 지점으로 내려가세요. 자, 되셨죠? 자, 압박해 볼게요. 자, 압박 지점 보시면은 네, 여기 손날이 여기를 정확하게 딱 찍어야 되고 하셨죠? 자, 세우고 손깍지는 최대한 안개끈 제낀 상태에서 30번만 해볼게요. 시작. 자, 그러면 제대동기를 구해온 사람이 저라고 칠게요. 저는 이제 바로 누를 거예요. 제대로 확인하고 해주세요. 힘들면 제거 해주세요. 저쪽 분들 모두 물러나세요.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자, 기다립니다. 환자와 접촉 금지. 자,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압박을 위해서 바로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네. 자, 심장 충격기 차면은 불빛이 깜빡이는 불빛이 바로 깜빡이거든요. 전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자, 흉부 압박을 시작하세요. 네, 둘, 셋, 넷, 다섯. 제가 한 사건만 해볼게요. 지금 30번만. 리듬 맞춰서 최대한. 방송 꺼주셔도 돼요. 자, 조금만 더. 후후 소리 들리죠? 그 다음에 또 30번이에요. 이렇게 하면. 엉덩이 세우고 내 몸을 다 실어줘야 돼요. 그냥. 이 사람 뼈가 부러져도 괜찮아요. 살려야 돼요. 일단. 네, 한 번만 더. 후 나올 때까지. 리듬 맞춰서 짠, 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정신 하나도 없으시죠? 나와서 할 때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못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걸 하셔야지 조금이라도 내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정신 하나도 없네. 네,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거는 이제 저희가 수련회 갔을 때 취할 수 있는 벌이나 뱀에 물렸을 때 취할 수 있는 예방법과 응급 상황의 대처법에 대해서 알았고요. 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아나필락시스 증상 있죠? 그런 증상이 났을 때 빠르게 119에 신고하는 거. 또 그 외에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얼음찜질을 사용한다 중요했고요. 뱀 같은 경우에는 뱀에 물렸을 때는 뱀에 물린 자국을 보고 독사인지 아닌지를 일단은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국이 선명하게 나요. 저희 발목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발목이 선명하게 나요. 보통은 발목을 물리거든요. 밑에서 물리면은 동그랗게 나는 자국과 일자로 난 자국에 따라서 동그란 건 독사다, 일자다 하고 이 사람의 환자가 평평한 곳에 눕히고 심장보다 낮게 물린 부위를 아래로 위치해 주시고 그
눌린 부위에 위에 부분을 10cm 부분을 묶어주시는데 손가락 2마디 정도 들어갈 정도로 묶어주신다. 그리고 얼음찜질은 하지 않는다. 네. 구급대원들한테 한다. 네. 피부절 하지 않는다. 네. 그러셨고요. 그리고 CPR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깨알누사 기억하세요 그냥. 네. 깨운다. 알린다. 명확하게 신고해주세요. 제세동기 갖다 주세요. 시작합니다. 그리고 패드 부착해서 심장 충격기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사용까지. 네. 이렇게까지 하셔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심폐소생술이에요. 그래서 더 오래 한 거고요. 네. 지금까지 네. 재생동기가 눈에 보였어요. 그럼 저걸 먼저 사용하나요? 심폐소생술.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어. 1번은 압박이. 네. 그러면 저거 보여도 사용하지 않고 우선은 내가 이거 가져와서. 네. 그냥 시작을 네, 네. 전까지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는 저게 그냥 이걸 보였어요. 하셔야 돼요. 아, 네. 왜냐면 이걸 가지고 와서 내가 열어서 전원을 켜고 뭐 하는 사이에 이 사람의 그 시간이 쭉 지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침착하게 가져가고 전원 켜고 압박하다가 또 하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사실. 네. 하나 포기하고 그냥 올 때까지. 그래서 혈액이 계속 돌게 해야 돼요, 수동으로.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 심장 충격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심실세동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무수축이에요. 안 뛰면은 이게 소용이 없어요. 이게 해봤자. 예.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압박이에요. 예. 압박해서 잘 혈액이 돌게. 네, 혹시 또 질문은 아니고 작년에 여론 교육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네. 근데 요 과정을 그대로 제가 체험하는 건 아니고 교육받고 난 이후에 집사람하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동대문역에서 두 부부가 앉았었는데 남자가 자꾸 쓰러져요. 옆으로. 근데 부인이 옆에서 뭐 자꾸 건드리는데 뭐 이제 졸려서 그러나 뭐 어쩌나 하여간 뭐 모르겠지만 자꾸 이렇게 쓰러졌는데 부인 깨우는 것만 알았지. 근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상태가 이상해.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의식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대문역에서 내렸어. 내려가지고 그분들을 우리 사람 둘이 그분들을 안내해가지고 의자에다 앉혀놓고 물었더니 아이가 상태가 안 좋아. 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 같아. 그래서 119를 신고를 했어요. 119 신고했더니 119가 와서 그 사이에 이제 그분 옆에서 우리 둘이 어떻게 상황이 여기까지 조치될 건가 하는 걸 보면서 있는 동안에 119 대원들이 와서 이제 그분들한테 이제 인계하는 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아 작년에 우리 집사람인데 교육 잘 받았다. 저도 여기까지 갔으면 내가 힘들었을 텐데 이럴 수도 있었겠다는 걸 이제 경험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네. 1번은 신고예요. 신고. 질문 있으신가요 또? 예, 김경현 원장님. 당뇨 환자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당뇨 환자한테 길을 갈 때 이제 저혈당 쇼크가 와서 쓰러질 수도 있고 네. 심장에 이상이 와서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판단하는 걸요. 네. 호흡을 보시면 보통 위아래로 숨 쉬면은 그러니까 지금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이게 심정지인지 아니면 그냥 저혈당 쇼크로 와서 그런 건지. 이거는 되게 다양하긴 한데 심정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미동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이 사람이 있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누워 있잖아요. 그럼 똑바로 일단 눕혀야 되거든요. 똑바로 눕혔을 때 가슴이 오르고 내리는 거를 좀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옆으로 보면은 보여요. 사람 숨 쉬면은 네, 보이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임종호흡이라고 해서 이렇게 코 고는 것처럼 이렇게 쉬는 분들도 있거든요. 쓰러졌을 때. 이 상황도 심정지 상황이었고 저희는 바로 해요. 왜냐면 이 임종호흡이라서 이게 꺼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호흡의 높낮이를 좀 옆에서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사람이 심정지인지 아닌지는 그냥 쓰러져 호흡은 해요. 심정지가 아닌 이상 호흡을 계속 하기 때문에 호흡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혈당 쇼크는 호흡을 하는 거죠. 네 하죠. 호흡. 근데 저혈당 쇼크가 심정지로 이어지면은 이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은. 네, 또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제가 네. 세상에 안 가는 줄 알고 내가 열심히 지금 네. 저희 가족 다 가고요. 네. 네. 가니까 네. 여기 계신 리더분들이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그 명쾌하고 또 실제적인 또 우리 안정 특강 해주신 우리 이성수 집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함께 가신다니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특강 들으신 분 애쓰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그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